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초보자들을 위한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유튜브의 검색 부동산 관련 검색 순위가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지역을 추천하는 게 검색 순위가 높지가 않고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내용의 그런 유튜브 쪽이 검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최근에 부동산 값이 워낙 많이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마포 쪽 같은 경우도 한 7억, 8억대 하던 아파트가 지금 현재 20억, 22억까지 뛰었단 말이에요. 그 2배 이상이 뛴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뛴 아파트를 투자하신 분이 많을까요? 투자를 못 하신 분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투자를 못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기회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못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의 기대를 뭘까요? 결국은. 자, 부동산이 만약에, 자, 22억 가던 아파트가 13억까지만 폭락해도 나 그때 구입하련다. 그러니까 이 폭락론을 믿으시는 분들도 부동산 구입 의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비싸고 돈도 없으니까 또는 떨어질까봐 겁이 나니까 폭락을 했을 때 사고 싶어가지고 그분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거죠. 보고 싶은 걸 본다는 거. 내용이 맞다 떠나서.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폭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락하신다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이거는 이래서 폭락이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는 내용을 제가 굳이 해줄 필요도 없고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는 폭락은 없고 부동산 하락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2억짜리 근데 마포의 아파트가 만약에 13억까지 폭락하게 되면 이렇게 전세가 이하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무너져요. 이거는 나라에서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22억 아파트가 만약에 뭐 20억으로 떨어지고 또 18억으로 떨어지고 또 17억으로 떨어지면 이때부터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규제를 풀어주면 조금만 떨어져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많은 매물들이 거래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금매 몇 개만 바로 매수가 돼도 가격은 안정화가 돼요. 그러니까 폭락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약간 조정기에 들어가서 17억까지 떨어졌다가 바로 다시 19억까지 조정되는,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되는 이런 아마 추세는 갈 수가 있어도 뭐 22억짜리가 15억, 16억, 뭐 13억까지 폭락하는 일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입장도 이분들 다 자본가예요, 자본가. 이 자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 집이 떨어지는 걸 보시겠네요. 그러니까 집이 조금만 조정되고 안정화되면은 모든 국민들이 이제 규제를 풀어주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규제가 풀어줄 수밖에 없고 바로 가격 매수를 함으로써 안정화에 접어들기 때문에 일단 폭락보다는 부동산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 몇 개 정도만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부동산이 하락할 거니까 지금 아예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도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폭락은 없고 단지 뭐냐 기회만 있다는 거죠. 기회라는 건 뭐냐 하락했을 때 어떤 기회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부동산이 만약에 조정기라고 한다면 다양한 상품들을 투자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열릴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 현재 마포 아파트 하락을 한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현재 22억 가던 아파트가 20억까지 조정될 수 있다라고 일단 전제를 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아파트를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뭐 재건축이나 또는 뭐 리모델링 또는 재개발을 통해서 이 상품을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고 한다면 20억짜리 아파트를 20억을 다 주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같은 경우 내가 12억짜리 재개발을 샀을 때 추가 부담금을 갖다가 한 5억 정도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17억 정도를 내가 추가를 하고 내 돈 17억 정도를 내고 현재 22억이지만 20억짜리 아파트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3억이라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12억짜리 만약에 재개발이 개발이 안 되고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재개발 같은 경우가 어떻게 구성된지를 따져보시면 돼요. 자, 어떤 여러 가지 재개발 하겠다 또는 하고 있다 또는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면 현재 12억 빌라가 12억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향후 7년 내에 재개발이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7년 내에. 그러니까 재개발 진행이 좀 빠른 거죠. 이런 지역은 12억이 가서 피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15년 입주까지 한 12년 정도 걸린다. 이거는 이제 재개발 초창기죠.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빌라 값이 한 8, 9억 정도에 아마 묶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취소가 되더라도 부동산이 딜레이가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적겠죠. 또 어떤 지역 15년 있다가 입주가 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는 빌라 가격이 5억 정도에 묶여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어떤 지역이 15년 있다가 입주냐? 이거는 아직 재개발이 초창기, 그러니까 지정이 안 된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미래 가치가 높아서 지정이 됐을 때 가격이 많이 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 값이 하락을 해서 재개발이 취소가 되면 피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12억 가던 지역이 피가 없어지게 되면 다 떨어지진 않고 한 7억까지 빠질 수 있어요. 자, 9억 가던 빌라가 피가 없어지게 되면은 뭐 한 6억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재개발이 지정한데 5억짜리 빌라는 안 떨어져요. 그냥 5억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하락을 하더라도 가장 이제 안전한 투자가 되는 거고, 만약에 하락을 하지 않고 상승을 하게 되면은 또는 상승하게 되면 이 5억짜리가 재개발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은 9억 또는 12억이라고 하는 순서로 밟게 되니까 어떤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대표님 그러면 이 지역이 5년이 지났는데도 개발이 시작이 안 했어요. 개발이 시작이 안 돼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개발이 시작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미래가치 좋은 지역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10년 후에도 15년 있다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5억짜리 빌라에 역시 피가 안 붙어 있죠. 근데 10년 후는 이 5억짜리 빌라가 단순하게 가치가 높아서가 아니고 가격 상승만 해도 그러니까 부동산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뛰거나 또는 아파트 값이 뛰면서 그 따라 뛰는 부분 때문에 이 5억짜리 빌라는 또 그냥 단순하게 8억까지 뛰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더라도 이 내가 1억 5천 주고 투자, 전세금 1억 5천 정도 투자되고 1억 5천 돈이 자연스럽게 3억 정도의 수익은 날 수가 있어요. 단 전제 조건이 미래 가치가 좋은 지역,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이어야 되는 거죠. 이런 지역은 사람들이 언제나 원하기 때문에 가격이 꾸준하게 뛰니까 개발이 돼도 좋고 개발이 안 돼도 좋고, 아파트 값이 20억짜리가 아파트가 10년 후에 뭐 33억으로 뛰었어요. 20억짜리 아파트가, 이거는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가격만 뛴 거죠. 제가 앞선 강의에 녹화해놨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20억짜리 아파트가 33억을 뛰게 되면은, 내가 5억짜리 주고 산 빌라는 15년 후에 20억이 아닌 33억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매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5억짜리가 그냥 5억으로 있을까요? 아니죠. 5억짜리가 최소 못해도 지정이 안 됐어도 8억까지 뛰는 거고,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순간에 16억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파트를 바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22억이라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이 부동산 투자와 플러스 투자와 플러스 만약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시간이라는 걸 투자한다면 저는 충분히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만큼 같은 적은 돈을 놓고도 같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같은 수익을 올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20억짜리 아파트가 10년 후에 35억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산 빌라가 개발만 된다고 한다면 35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개발이 안 되고 10년 있다가 개발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있다가 35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또 10년 있다가는 그 35억이 다시 또 40억으로 뛰니까 또 가치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하락이라는 걸로 신경 쓰시면 안 되고,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하락할 거를 하락이라는 전제 하에도 저는 투자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락을 전제에 두고. 그러니까 폭락은 신경 쓰지 마시고, 폭락은 절대 보지 마세요, 유튜브 아예. 그리고 하락할 요인들을 몇 개 쳐서, 만약에 내가 하락하는 쪽에 마음이 간다고 한다면, 하락을 전제하에 놓고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 투자한다고 한다면, 투자의 적기를 놓쳐서 투자를 못하거나 또는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를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는 그런 재테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 제가 자주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몇 번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느낌으로 오실 겁니다. 그때 가면은 부동산 투자하는데 망설임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몇 개 제가 이어갈 테니까 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하고 계속 같이 가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어떤 이 부동산에 대한 자신감 여러분들 심어 드리는 시간을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